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점점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오늘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셀트리온의 주가 이렇게 불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셀트가 못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셀트리온의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4.5에서 5조 정도 서 회장이 요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매출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이제 겨우 이제 4조를 넘길 것 같다. 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좀 임팩트 있게 치고 못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수급적인 내용들도 좀 있죠. 수급적인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 요런 이제 삼각 수렴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좀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크게 막 요 구간에서 뭐 벗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트랩 정도는 나와주고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 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뭐 좀 빠르지는 않겠지만 뭐 요런 이제 수렴의 어떤 끝자락에서는 변동성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요번 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번에 사실 이제 불장을 맞아 갖고 좀 힘든 구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단 셀트리온 주주뿐만 아니라 뭐 다들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좋다 해갖고 10만 전자에서 또 샀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좀 높게 샀다고 해도 결국에는 살려주는 구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지난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뭐 21선까지는 회복을 못 해줬지만 요렇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요렇게 좀 저점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들어왔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오늘 이제 시황을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저희 SN경제연구소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는 뭐였어요? 그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 이었고 사실 뭐 고평가이다 뭐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 셧다운 이 이슈가 있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타협안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요렇게 다시 한번 또 좀 진정이 되는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요런 이제 셧다운이 풀릴 수 있다라는 신호가 어떻게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저점 매수세를 지탱을 했던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번 하락을 약간 건전한 조정 구간으로 진단을 했다라는 거죠. 번스타인은 로봇 산업 성장은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웰스파고 HBM 수요 증가로 마이크론 목표가 220에서 300달러. 셧다운 관세 논란 해소. 연말 랠리 가능. 그죠? 그리고 AI 하락은 버블 붕괴가 아닌 재정비.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출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되고 테크 주들은 여전히 탑픽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2주 후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증시 어떤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이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이 인텔의 어떤 지분의 어떤 10%를 매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좀 반도체 산업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내년 되면 2026년이 되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본격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지만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매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셀트리온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셀트를 보는 관점은 일단 보유 비중만 일단은 홀딩하고 있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타점을 잡아갖고 이제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보유 비중만 챙겨놓고 이제 보는 구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좀 짚어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그 SM 경제연구소 정보방 자, 제가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시황을 적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제가 코멘트를 해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 하나하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들을 제가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치형의 그 텔레그램 SN경제연구소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내가 마음에 들고 뭐 제가 하는 부분들이 뭐 이 무료 추천주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뭐 단기 수익들도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료 방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료 그리고 조금 마음에 드시면 저희가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도 되고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비용을 그렇게 크게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도 들어오셔 갖고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VIP 지금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그냥 이제 한 종목만 이제 보여드려도 뭐 사실 삼성전자를 저희는 9월 1일 날 68,400원에 잡아놓고 10만 원 매도 신호 나갔고 지금 이제 절반 정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거의 이제 40% 이상 수익을 봤고요.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수익을 크게 받고 TLB 역시도 마찬가지 80%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장기방에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200 거의 50%까지 수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하루하루 막 단기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매매하시면 이게 큰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끌고 가면서 주도주를 끌고 가면서 그 서브로 스윙 종목 대략적으로 3일에서 뭐 2주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간중간에 넣어드리고 주도주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딱 잡아갖고 요 포인트는 우리가 차익 실현하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우리가 지금 1차 매도를 해놓고 지금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도주 매매를 좀 하실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좀 가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무료 추천주 정도 뭐 한 3%에서 뭐 5% 크게는 뭐 10%까지도 제가 이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데일리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오셔 갖고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돈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에도 대원전선 제가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받고 그리고 PIE도 마찬가지 수익을 또 받고 그래서 입장 방법은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뭐 지금 셀트리온 보고 계신 그 영상 여기 이제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제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SM 경제연구소 무료 체험 정보방 여기 있는 링크를 바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SM경제연구소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치형의 돈이 되는 주식 정보 텔레그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및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텔레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잘 들어오시고, 자, 셀트리온 지금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가볍게 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셀트리온 월드 ADC 2025에서 두 가지 ADC 약물 후보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다. 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샌디에고에서 월드 ADC 2025라는 이제 행사에서 셀트리온이 이번에 CTP70이랑 71 여기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CTP70 같은 경우는 이런 세포 생존율 감소 그리고 종양 성장 억제를 입증을 했다. 자, 이미 CTP70 같은 경우는 대장암 그리고 위암에서도 항암 효과를 유지를 했다. 이 내용이 좀 있었고 역시 이제 CTP71 역시도 이제 여러 암종에서 종양 성장에 대한 이런 이제 억제 효과를 이제 보였다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파드셉 대비해서 동등한 수준의 어떤 그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다. 대체 치료 옵션으로서의 잠재력을 시사했다. 요 내용이 이번 이제 월드 ADC 2025에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을 때, 사실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약간 신약 개발사로의 어떤 이미지 강화, 그리고 이런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좀 과시를 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 발표뿐만 아니라 그 추가적으로 좀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미국 카이진이라는 회사랑 1조 원대 억제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차세대 치료 기전을 확보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강점 그리고 신약 개발 강화를 현재 동시에 지금 추진하는 셀트리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호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금 미국 FDA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승인 문턱을 낮춘다라는 이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후발주자에 대한 이런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품질 제조 체계가 이미 검증된 이런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ES에 대한 면제 그리고 교체 처방에 대한 완화로 인해 갖고 이런 개발 비용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이런 단축을 전망을 한다. 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요런 이제 조치는 이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FDA에 있어 갖고 의약품 승인을 좀 받으려면 이 CES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규모 비교 임상 효능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갖고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허가를 위해서 요구했던 이런 CES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유사성이라든지 약동화, 면역 원성, 우리 맨날 이제 다트 보면 그 IND 그 공시가 뜨면 뭐 이런 이제 유사성이라든지 약동학적으로 면역 원성 이런 것들만 검증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 유사하게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쓸 수가 있다. 요런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충족이 되게 되면 허가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바이오 시밀러의 이 개발 과정이 아주 이제 단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소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비용도 엄청 많이 듭니다.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 요거를 갖다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을 시킨다는 요걸 갖다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을 시킨다는 겁니다. 5년 걸릴 거 2.5년, 8년 걸릴 거 4년, 그리고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 드릴 거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23만 원 정도, 지금 주가보다 이제 30%에 대한 이제 상승 여력.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고지고대로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좀 밑돌았다고 이제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가율이 어떤 신규 제품 위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구조적으로 좀 이익률이 좀 개선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이제 단기적인 이런 실적보다도 우리가 좀 체질 개선,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가이던스가 뭐 4조 5천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4조 원대로 대폭 이제 하향된 게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5조 클럽을 가능할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추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내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통과하면서 실적이 어느 구간에서 다이나믹하게 올라와 주는지가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익률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개선되는 추이고요. 그래도 이제 진펜트라가 예상치보다는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도를 거듭하면서 쭉 이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램시마, 인플렉트라에 대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램시마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런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진펜트라 이런 신규 제품들의 성장성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어쨌든 얘네들의 매출이 전체 비중의 약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은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물깃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IB 중심의 어떤 저마진 그 제품들의 구조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SC 중심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익성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결국에는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고 성장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은 우리가 지연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2026년도에는 완전한 좀 체질 개선의 원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램시마라든지 뭐 트룩시마, 뭐 허주마는 뭐 그냥 이제 배제를 한다라고 봐도 이런 뭐 구형 제형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점유율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지금 EU 점유율이 무려 한 28% 정도로 이제 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진입, 그러니까 진펜트라를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고, 좀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지금 휴미라 시장이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유럽 쪽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해주고 있고, 베그젤마가 의외로 굉장히 좀 그래도 좋은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이제 3종 바이오 시밀러도 앞으로 유럽이랑 미국에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크로 등 해갖고 3종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매출도 향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원가율이 39%입니다. 그리고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0% 초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한 29.3% 정도 되는데 3분기 기준으로 4분기에 이르게 되면 34%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 이후에 이런 이제 중복 비용에 대한 제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마진 제품들의 어떤 비중 증가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원가율도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램시마 임플란트라 뭐 점유율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난무난하게. 자, 무난무난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에 대한 점유율 일본 시장에서는 아주 그냥 잡아먹고 있죠. 허주마가.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32%.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룩시마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32% 점유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점유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8%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펜트라 미국에서 이제 주간 처방량 추이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미국 일라이릴리 생산 시설 관련한 공장 인수 관련한 이제 내용을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 셀트리온이. 자, 일단 뭐 현재 인수 절차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얘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물론 인수 뭐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겠죠. 하지만 지금 CMO 매출이 즉시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캐펙스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이드 인 USA 구조를 확보를 하면서 미국 직판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극대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미국 내 이제 DS 원료 의약품에 대한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라는 점에서 관세 리스크 이미 뭐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인수 이후의 절반은 이제 셀트리온 제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릴리 물량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일라일리 미국 생산 시설 인수 관련한 이제 진행 사항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5년 하반기 정도면 뭐 이제 초기 셋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026년이 되면 본격적인 생산 및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그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 완화, 이런 생산 거점 분리를 통한 지정학 리스크 관리,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 포장 물류 판매 엔드 투 엔드가 이제 가능하다. 단순히 이걸 뜻하는 바는 생산 기지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관세 리스크를 회피를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이런 조달 시장 진입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뭐가 되냐? 앞으로 PBM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사랑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직판 모델을 완성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수 즉시 CMO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조기 회수도 가능해질 것 같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지금 현재 뭐 7억에서 1.4조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뭐 캐펙스 비용은 들겠지만 빠르게 요것은
회수가 가능하다.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요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 그 셀트리온의 주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다음 주. 일단은 전체적인 증시의 방향성은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략으로 시작을 했다가 후강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략 후강.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 역시도 잠깐 이제 음봉을 보여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여기가 61선이거든요. 61선 라인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요 물량대를 다시 소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도 물량 보이시죠? 17만 8천원 구간에서 엄청난 지금 물량이 지금 쌓여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요 물량대를 뭘 하고 있다? 소화를 하고 있다. 물량 소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나왔던 요 커다란 물량을 갖다가 지금 위아래로 보내면서 소화를 하고 있다. 이 소화 과정이 완료가 되면 결국에는 이 추세를 좀 돌파를 하는 요런 이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좀 길어져서 그런데 이게 소화가 끝나고 나면 이 추세를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큰 맥락에서 요 라인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 장기 이평선 121선 라인이랑 241선이 좀 약간 그 골든 크로스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17만 원대를 17만 원 정확하게 봤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17만 원에서 16만 8천 원까지 요 라인대가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어져야 된다. 다음 주에는 여기만 지지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상단 라인에서 부딪힌다라는 거. 그죠? 여기를 좀 뚫어내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되는 건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안에서 잘 놀아주고 있지만 지금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볼 만한 구간이고 여기서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 라인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렴 구간을 가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대형주로 봤을 때는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이제 유일하게 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쪽으로 지갑 변동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거는 자 일단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 디딜 그런 틈이 없어요. 자 하지만서도 여기서 좀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런 뭐 원전, 이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이런 애들이 그런데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금융주 쪽으로도 좀 이게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시총 이 10위권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결국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다이나믹한 이제 성장성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라든지 기아, 지금 HD, 현대중공업 만만치 않은 애들이 지금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40조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는 셀트리온이 과연 이제 요 위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겠냐는 거지. 50조 내지는 뭐 60조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랑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뭐 기타 뭐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 의문들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패드 와치. 뭐 아직까지 뭐 12월 금리는 31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현재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그래도 66.9% 정도 보고는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크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돈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끊기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뭐 환율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서도 이런 부분들만 확인이 되면 국채 금리 뭐 떨어지면서 좀 안정세를 다시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67%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셀트리온 다시 61선 라인대를 회복해 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그래도 좀 물론 최근에 이런 그 보험 쪽으로는 계속 매도세가 나오지만 그래도 사모펀드, 연기금 뭐 이런 쪽에서 조금이나마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여기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심리가 붙어줘야지 결국엔 셀트리온이 18만 7천 원을 넘어갔고 18만 여기 어디냐 17만 8천 원을 넘어서 다시 18만 원, 19만 원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그렇게 보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조금씩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여기를 좀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주고 요 리테스트 구간에서 지지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이런 뭐 박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전혀 차트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월봉상으로도 좀 잘 소화를 하고 있고 결국엔 요런 그림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쯤 나와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치형 영상, 셀트리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